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깨기, 싸우기, 문구라는 악영향. 왜 악영향이 있을까요? 나쁜 습관을 얘기합니다. 나쁜 습관은 한 번에 고치기 어려움으로 맞아 이게? 한 번에 고치기 어려움으로 깨기, 싸우기라는 문구를 아이고 깨기, 싸우기라는 문구에 영향을 쓰면은 오히려 부정적이다. 나쁜 습관은 한 번에 고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습관들처럼 나쁜 습관들도 연속체에 있대요. easy to change and hard to change. 변하기 쉽고 변하기 어려운 연속체에 있대. 뭔 소리냐? 이렇게 연속체는 수평선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가 easy to change, 여기가 hard to change. 이 연속체 위에 나쁜 습관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어디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쁜 습관을 깨기, 나쁜 습관과 싸우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대. 왜냐면은 요런 연속체로 갈수록 나쁜 습관은 한 번에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When you toward the hard end of the spectrum,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 스펙트럼의 hard to change의 끝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습관이 나쁜 습관이 고치기 어려울 때를 얘기하는 거죠. 어려울 때, 자, 중요해요. 이거 콤마만 보고 노팅으로 많이 해. 주목하세요. 내가 듣는 언어를 주목하세요. breaking, 안 좋다는 얘기죠. 나쁜 헤빗을 깨부수자. 그리고 battling, 나쁜 습관, 나쁜 중독에서 싸우자.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원하지 않는 행동이 사악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 원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마치 사악한 빌런처럼 뭐 해야 되는, 이게 중요하죠? To be aggressively defeated. defeat는 패배시키다인데요. 패배되다. 수동태로 패배되어야 하는, 공격적으로 패배되어야 하는 사악한, 마치 사악한 악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대. 맞아. 그렇게 깨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말, 이게 뭐겠어요? 이러한 종류의 말, breaking, battling, 깨기, 싸우기, 이러한 종류의 표현, 그리고 이 접근법이 낳는, 이 언어가 낳는 접근법들. 한 번에 빡 나쁜 습관을 깨려고 하는 그러한 접근법들 있잖아요. 나타난 뜻이에요. 자, 이것들은 frames, 이러한 challenges란 뭘까?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행동들을 in a way that isn't harmful or
effective, 효과적이거나 유익하지 않은 방식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행동을 frame, 가둔대요. 그렇군요. 안 좋다는 얘기네요. I especially hope, 나는 특히 희망합니다. We will stop using, stop ing 하는 것을 그만두다. stop to use 안 되겠죠. 나는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뒀으면 좋겠대요. break a habit, 나쁜 습관을 그만두자, 완전히 부수자, 이러한 표현을 쓰기를 그만뒀으면 좋겠대요.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도 있대. The word breaks, 단어 깨부수다라는 단어는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대요. 뭐에 대해서? 의주동, 네가 어떻게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감, 한 번에 부술 수 있겠지, 한 번에 없앨 수 있겠지라는 나쁜 기대감을 준대. 왜냐면 나쁜 습관은 한 번에 깰 수가 없는데 그러한 잘못된 기대감을 준다는 거죠. 그 단어가 암시합니다. 뭐를? 만약에 네가 많은 힘을 한 번에 투입하면은 the habit will be gone, 그 습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대요. break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는 그 원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없대. 그냥 한 번에 힘을 가해서는 절대로 없앨 수 없으니까 break나 battle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지양하자라는 내용이네요. 37번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정 둘 다의 피조물인 우리. 굳이 자세하게 파고들자면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이다. 우리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인 사람이야. 이성의 원인이 감정입니다. 감정이 이성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필기한 게 어디 갔느냐? 자, 흔하지만 잘못된 가정은 대절입니다. We are creatures of reason. 우리가 이성의 생물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대. When in fact, 실제로는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both reason and emotion, 이성과 감정 두 개의 creatures,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we cannot get by on reason, 우리는 뭐야 이거 잠깐만 get by는 그럭저럭 살아가다. 우리는 절대로 단독으로 이성만 가지고 단독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since, 왜냐하면은 어떠한 이성이든 결국에는 감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Should I get a whole grain cereal or chocolate cereal? 자, 통곡물 시리얼을 내가 먹어야 하는지 초콜릿 시리얼을 먹어야 되는지 갑자기 결정을 하래요. 나는 whole grain,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할 거야. 이건 나의 이성에서 비롯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성이 있기 전에 감정이 통곡물 시리얼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I can list all the reasons. 자, 이때
이거 이유라고 하지 말고 이성으로 해석해 보세요. 내가 통곡물 시리얼을 원하는 모든 이유를 댈 수 있대. 모든 이성들을 댈 수 있대요. 이성적인 이유들. 하지만 그 이성적인 이유들은 have to be based on something. 무언가에 기반을 두고 있대요. 이게 뭐겠어요? 감정이란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만약 나의 목표가 건강하게 먹는 것이라면 나는 통곡물 시리얼을 먹는 것을 선택하대요. 자, 이러한 이성적인 이유가 있어. 뭐가? 나의 목표가 건강하게 먹는 것이 나의 목표라는 것이 나의 이성적인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성적인 이유에도 감정이 기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But what is my reason for wanting to be healthy? 이런 이성적인 이유를 하게 된 것에 대한 또 이유는 뭘까? 바로 감정이란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더 긴 삶을 살고 싶다. 혹은 더 질 좋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다. 등등과 같은 더 많고 많은 이성적인 이유들을 댈 수 있지만 but what are the reasons for those reasons? 그러한 이성적인 이유들에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감정이란 얘기입니다. You should be able to see by now. 너는 이제쯤이면은 볼 수 있을 거래. Reasons are 이성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비이성, 즉 예를 들어서 가치, 감정, 느낌이라는 비이성적인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이러한 깊게 자리 잡은 감정과 느낌과 감정, 가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복수 주어네요. are really result of the reasoning. 이성의 결과가 아니래. 뭔 소리야? 이성의 원인이다. 이성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또 이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대요. 우리는 가치와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 추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성 전에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long before, 훨씬 전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도 훨씬 전에 먼저 감정이 내재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다음. 자, 주로 물고기에서 사용되는 정기적 의사소통. Electric communication is mainly known in fish. 정기적 의사소통은 주로 물고기에서 알려져 있대요. 물고기가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전기 신호는 만들어진대요. 특정한 전기를 가지고 있는 장기에 의해서 기관이라고 할까요? charge가 충전하다. discharge는 방출하다 이죠. 그 전기 신호가 방출될 때 그 전기 기관은 will be negatively 부정적으로 실어진다. 음의 전하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전하를 띄다. 신호를 보낼 때 전기적인 장기는 음전하를 띄게 됩니다. Compared to the head, 머리와 비교해서
머리는 양전하인가 봐요. 그리고 전기장이 물고기 주변에 형성된대. 지금 어떻게 정기적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구조,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한 전류들이 또한 일반적인 근육세포에서도 생성됩니다. 언제? When they, 이러한 평범한 근육세포들이 contract, 수축할 때. 정답은 2번이네요. 전기장기에서 아까 수축한 일반적인 근육세포들이 더 큰 덩어리들과 연결된대요. 그리고 그것은 더 큰 덩어리로 연결되는 것, 앞문장은 당연히 콤마 that 안 되겠죠? 앞문장은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larger than in ordinary muscles 일반적인 근육에서보다 더 큰 전체 전류의 강도를 만들게 합니다. 앞에는 muscle cells에 약한 전류가 있는다고 했네. 그 다음에서는 이런 약한 전류들이 서로 근육세포들이 큰 덩어리로 모이면서 더 큰 강도의 전류로 만들게 된다고 하네요. 자, 물고기는 신호를 다양하게 줄 수 있대. By changing form of the electric field or frequency of discharging. 전기장의 형태를 바꾸거나 또 뭐를 바꿈으로써.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방출하는 전기의 주파수를 바꿈으로써. 자, 이러한 시스템은 working over a small distance, 오직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이 된대요. 1m나 2m에서. 그러니까 전기 주파수를 날리는데 그게 거리가 1, 2m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너무 멀리 가면은 나는 이 물고기한테 주파수를 던지고 싶은데 얘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m에 있는 물고기한테 주파수를 던지기 위해서 짧은 거리밖에 안 된대요. 왜 짧은 거리만 필요하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장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전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종들은 종종 떼거지로 다닌대요. 다른 종들과. 그러니까 떼거지로 막 이렇게 가깝게 다니니까 멀리 주파수 신호를 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랬다가 상어가 얘네들이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주파수를 멀리 다녔다가. 서로 떼거지로 모여 있을 때 1, 2m 바깥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만약에 많은 물고기들이 동시에 신호를 던진다면은 이러한 짧은 주파수의 범위는 바로 서로 이렇게 막 겹칠 가능성 있잖아요. 서로 겹칠 가능성, 간섭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자, 그 다음 창의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생산성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생산성을 좋게 올릴 수도 있다. 왜 그러냐? 창의성이 생산성을 낮추도록 발휘가 된다면은
그 이유는 창의성이 너무나 잘 발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캐치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험도 오래 걸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는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시간이나 실험이 많이 걸리고 결국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진화론, 아무도 캐치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발견했지만 그러나 이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실험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이 진화론이라는 이론 하나밖에 내지 못했어. 지금 책을 딱 한 개 출판했어요. 그죠? 생산성이 낮다는 이거죠. 자기가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그렇지만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창의성이 발휘가 되는데 문제 해결 방식, 방법 면에서 발휘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필수적인 어떠한 스텝들을 다 뛰어넘고 창의성이 바로 정답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산성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생산성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생산성은 lead 목적어 to 몇몇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but which may be difficult.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진화론처럼. 찰스 다윈의 to 전치사예요. 종의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여기에 대한 좋은 예시래요. 그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 종의 문제라는 걸 선택했어. 왜냐면 창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문제를 찾았어요. 바로 종이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러한 which led him into a long period of data collection. 자, 여기서는 앞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는데 이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가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심사숙고하게 만들었대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는 거죠. 이러한 문제 선택은 빠른 착수, 빠르게 뭔가를 하는 거를 허용하지 않았고 간단한 실험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실험을 해야 되고 고뇌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우에서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It is measured by publication count. 바로 출판의 개수로 측정된다면 뭐가요? 생산성이라는 것이 출판의 개수로 측정된다면은 이 사람은 종의 이론이라는 책을 하나밖에
생산하지 못했으니까 생산성이라는 게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노력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므로 생산성이 낮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네. 4번부터는 창의성을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간 예시를 보여줍니다. 자, for others whose creativity is more focused on methods and technique. 자, whose 중요하지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창의성이 문제 해결 방식에 더욱더 집중된 사람들은 이런 창의성이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근데 그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형용사가 뒤에서 끊어줍니다. which is가 빠져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들을 매우 크게 줄여줄 수 있대. 생산성이 높네요. 우리는 그러한 예시를 우리 PCR 검사 있잖아. PCR 검사의 개발에 있어서도 예시를 찾아볼 수가 있대요. 근데 PCR 검사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짧은 시간 안에 DNA 몇 개의 조각을 확장시키고 증폭시킬 능력이 있대요. 짧은 시간에 DNA를 증폭시켜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코로나 검사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PCR 검사, 코로나 검사잖아요. 이런 종류의 창의성은 필요한 단계들의 수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substitute 하면은 뭐뭐로 대체하다. replace랑 다릅니다. replace는 뭐뭐를 대체하다. 그리고 덜 실패할 것 같은 단계로 대체를 합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 뒤에서는 생산성이 창의성 때문에 높아지는 예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40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자, 우리는 진화하면서 생존하기 위해 진화하면서 위아래, 앞뒤 감각은 발달했지만 왼쪽, 오른쪽 감각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3차원을 볼 수 있는 거죠. 위아래, Y축, 그리고 Z축, 앞뒤 Z축, 그리고 X축, 좌우축. 세 가지 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위아래 축과 Y축과 Z축은 발달을 했지만 X축, 좌우의 축은 진화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발달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우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위아래와 앞뒤는 잘 구분할 수 있지만 좌우는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하네요. When they are asked, 그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 받았을 때 뭐하라고 distinguish between the direction of right and the left, 좌우를 방향을 구분하라고 요구받았을 때. 그렇죠. 어린아이들 잘 구분 못하죠. But the same child have made no difficulty in ing, have no difficult ing.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아이는 위아래와 앞뒤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는데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은 비록 우리가 3차원 왼쪽 오른쪽 앞뒤 위아래 3차원을 경험하긴 하지만 오직 두 가지 앞뒤와 위아래의 축만이 우리의 생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래요. 왼쪽 오른쪽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Vertical dimension as defined as gravity. 수직 위아래의 차원은 우리가 중력으로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종에게 있어서 앞뒤는 원근감, positioning of sensory 하면 원근감입니다. 멀고 가까움이라는 것에 의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먹이사슬 말고는 feeding mechanism, 먹이를 잡아먹는 메커니즘. 앞에서 뒤로 잡아먹는다, 그죠? 뒤에서 앞으로 잡아먹는다, 그죠? 자,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앞뒤라는 차원이 인식됩니다. 자,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가 수직과 수평 의 인식, 그리고 멀고 가까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독수리 혹은 아래에 있는 스네이크, 뱀과 같은 위아래의 위험에 대해서 위험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위아래 축과 앞뒤 축은 우리의 생존에 영향을 많이 주었어. 그러나 왼쪽 오른쪽 축은 유의미하지 않아요. as 원급 as입니다. 위아래와 앞뒤 축들만큼이나 자연에 있어서 유의미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생존에 영향력을 많이 주지 않았다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곰이 왼쪽에서 오냐 오른쪽에서 오느냐 둘 다 똑같이 위험해. 하지만 만약에 곰이 위아래로 거꾸로 매달려 있다면은 not dangerous,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글을 읽고 방금 잠깐 웃었다라면 당신은 정상입니다. 자, in fact, 사실 when observing a scene containing plants, animals, and man-made objects such as cars or street signs,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물건들, 예를 들면 자동차나 거리의 사인을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을 겨우 구분할 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인공적인 물건들을 아주 열심히 관찰할 때만 왼쪽 오른쪽을 구분을 겨우 할 뿐이래. 뭔 소리야? 왼쪽 오른쪽 구분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제. 자, 공간적인 인식에 있어서 우리는 진화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수직의 앞뒤의 차원은 쉽게 인식되지만 하지만 왼쪽과 오른쪽 축은 자연에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최고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천에서 잘라지진 않았대. 뭔 소리야?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양한 수준의 성숙도와 민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들은 전치사입니다.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양한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주제네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란 바로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가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는 해석될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적응하는 것이래요. 자,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지 않으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가 어떤 사람한테 2주 연속으로 주말에 일을 하라고 요청할 때가 있어. 혹은 그들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네요. 그들이 지금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승진을 지금 당장은 받을 수 없다고 말할 때가 있어. 이런 안 좋은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if절 끝나고 이때 당신은 명심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특성을 명심해야 돼요. 빈센트란 사람은 다양한 다른 반응을 내놓을 수 있대요. 그 뉴스에 대해서 에밀리와 달리. 그리고 그들은 조금 더 그 뉴스에 대해서 수용적일 수가 있대요. 만약에 각각 그 사람한테 맞는 다양한 것들과 묶어서 그 뉴스를 전달한다면은 bundled 이 사람한테 맞는 이야기들을 같이 묶어서 전달한다면은 반응이 조금 더 수용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빈센트는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은 그 승진에 대한 뉴스는 조금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대요. 만약 빈센트가 is given, 주어진다면 추가적인 베케이션, 휴가를 공휴일에 조금 더 준다면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에밀리는 야망적인 사람인가 봐.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한다는 거죠. 너는 에밀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지금보다 1년 후에 더 큰 승진을 예약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은 대리로 승진할 수 있지만 1년 후에는 바로 과정으로 시켜주겠다. 라는 야망 있는 에밀리에게는 그렇게 약속해 주면은 조금 더 수용적으로 그 뉴스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각각의 복잡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세요. 명령문. 그리고 그들의 삶의 특성. 그리고 그들의 마음가짐, 그 순간의 마음가짐을 고려하시고요. 뭐 할 때, when deciding what to say, 뭘 얘기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요. 개인적인 연결, 그리고 compassion, 열정, 공감, 그리고 개별화된 관리는 바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준의 업무 능력을 사람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개인적으로 1대1로 다가가기,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기, 개별화된 관리가 바로 사람들한테서 엄청난 수준의 업무 능력과 지속적인 업무 능력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열쇠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 찍고 넘어갔어요. 대과거 I want you guys to 지각동사 starting이랑 start면 된다. 얘는 안 돼요. 이거 나올만 한 것 같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It was encouraging.
encouraging.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혹은 talking도 된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수고했어요.